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들 발사는 영내 및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면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우리 동맹과 파트너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의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은 아니었다면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8일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일본도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의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오전 6시 50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레바논 곳곳에서 어제 발생했던 통신용 호출기 폭발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약 3,000명이 부상했다고 레바논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레바논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3시 30분경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 다히에와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거점인 베카 계곡 등에서 벌어졌던 이 폭발은 해당 지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로이터 등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호출기들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수신한 뒤 내부에 장착돼 있던 3g가량의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헤즈볼라 무장대원들은 이스라엘의 위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이 호출기들을 5,000개가량 주문해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는 타이완에 본사를 둔 골드 아폴로사에서 이 호출기들을 주문했으며 올해 초 레바논으로 이 호출기들이 배송됐다고 로이터가 레바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골드 아폴로 측은 이 호출기가 자사 상표만 붙이고 있을 뿐 자신들이 만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외무부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으로 규정한 가운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어제 헤르즈 할레비 참모총장 등 고위 지휘관들이 전 영역에 걸친 공격과 방어 준비 태세에 초점을 맞춘 상황 평가를 진행했다며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러시아 곳곳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밤사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내 5개 지역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 54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우크라이나군의 침공 이후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남서부 접경 쿠르스크에서 요격됐고 나머지는 브리안스크, 스몰렌스크, 오율, 벨고로드에서 요격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트베르 지역 당국은 자세한 설명 없이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미사일, 유도폭탄과 포탄을 보관 중이던 이 지역의 무기고가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 위성이 이날 이른 시각 이 지역 내 14제곱킬로미터 면적에서 발생한 강렬한 열원을 감지했으며 소규모 지진급 진동이 지진 관측소에 의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의 전력 기반 시설을 이용해 공격해 일시 단전이 일어났다고 지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52기의 드론 중 46기가 밤사이 요격됐으며 러시아군이 3발의 유도미사일도 이날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어제 이란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쇼이구 서기와의 면담에서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협력과 조치를 진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국영 이르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또 테헤란과 모스크바 관계는 영구적이고 지속적, 영속적 방식으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양국 관계 심화와 협력 강화를 통해 서방이 가하고 있는 제재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엿새만으로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과 무력 시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 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진전을 최대 도전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따른 한국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핵 구산이 확고하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9에서 24도, 최고기온은 18에서 32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엿새만으로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과 무력 시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전 6시 50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다며 정확한 재원은 한국과 미국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를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바깥쪽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6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KN-25를 쐈습니다. 또 북한은 13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방문한 장면을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은 4월 8일, 11일, 그리고 14, 15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노시창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1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발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영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오전 6시 50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6일 만입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진전을 최대 도전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따른 한국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이 확고하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비어 브론슨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는 1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의 급속한 발전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려는 야망은 세계사령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I'm aware of the threat South Korea faces and fully understand my role, if confirmed, is in ensuring a constant state of readiness for all forces on the peninsula. 브런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의 모든 군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미국 본토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사령부 소속 모든 장병과 민간인이 유사시 위기 또는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준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통과해 정식 임명되면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등 세계사령부의 수장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위협 등 불안정 활동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think that we've got to do is to trust the established frameworks that are there, like the NCG. In the directives that come from that. 브런슨 지명자는 핵 억제력 제공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 지속적인 논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전통적 억제력 측면에서 한국민들에게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한 핵협의 그룹과 같은 기존 협의체와 거기에서 나오는 지침을 신뢰하고 파트너를 안심시켜 추가적 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파트너이자 동맹인 한국에 가까이 다가가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우리 외교관들과 다른 관계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that's where I would start at, ma'am, is to come close to our partner, our ally in Korea, and explain to them what we were seeing. 아울러 우리의 파트너이자 동맹이 한반도에서 재래식 우산뿐만 아니라 핵우산 아래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치명적인 지원 교환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고 우려하면서 특히 북한이 대러 무기 이전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exchange of lethal aid between the DPRK and Russia is a thing to be alarmed about. But most importantly, what we have. 브런슨 지명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권위주의적 연대로 규정하면서 적들이 무엇을 주고받는지,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더 기민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될 기회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또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배경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이 정보 영역에서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And I think North Korea, in revealing something that they've generally hidden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is trying to 우라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곧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사관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 태평양 육군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브런슨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이 영내 제기하는 위협과 관련해 향후 한미 연합사령부의 역할 변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의원의 관련 질문에 임명될 경우 한반도를 지키는 것이 내 임무라면서도 영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역동적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f confirmed, my job is to hold the peninsula fixed but dynamic because of all the things 브런슨 that are going 지명자는 on. 영내 수많은 상호 방위 조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뿐 아니라 행동 의지를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된다면 행위자와 행위를 구분하고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영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활동과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 국방부 장관과도 영내에서 이뤄질 행동에 대한 우리의 정책에 대해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앞서 지난 11일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 사령관을 겸임하는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명됐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과 한국군 간의 통합작전 지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와 영내 안보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브런슨 장군은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 학사를 받은 뒤 1990년 보병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웹스터 대학교에서 인적자원 개발 석사 학위를, 미국 육군전쟁대학에서 국가안보전략 연구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지휘 보직을 역임했고 이라크 자유작전과 지속적 자유작전 등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으며 현재 미국 워싱턴주의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브런슨 장군은 미 상원의 인준 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거쳐 한국에 부임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지역과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북러 군사협력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는 일치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터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북한의 개발을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반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터크 부장관은 IAEA 회원국들이 30년 이상 북한의 불법적인 핵활동으로 인한 위협을 규탄하는 총회 결의안을 채택해왔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underscore that for more than 30 years, IAEA member states have adopted a General Conference resolution condemning the threat posed by 이어 미국과 파트너들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지체 없이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우에사카 미쓰루 위원장은 이날 총회 일반 토의에서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In particular, we strongly urge North Korea to abandon all its weapons of mass.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 체제는 물론 지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IAEA 안전조치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철저히 준수하며 대화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IAEA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government will actively cooperate with IA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complete 특히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증대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17일 이어진 총회 일반 토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며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알비나 자자나비치우스 에너지부 차관은 17일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통제되지 않은 진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ecent statement by the North Korean leader on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exponentially threatens the security and 그러면서 stability of 최근 the 북한 region. 지도자가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일명 구구절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흔들림 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국립원자력에너지청의 안제이 글로와키 청장은 북한은 실질적인 협상에 임할 의지가 전혀 없이 군사,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carry out its military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ith no perspective to engage in any substantial 북한은 negotiations.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며 IAEA 안전조치 체제와 NPT, 비핵무기 국가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북한이 결코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외무부의 조르지오 실리 국무차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 핵실험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러한 무모한 행동으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uch reckless action will not gain to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 state and any special status.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국들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며 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즉시 현장에 복귀하여 필수적인 검증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리 차관에 아울러 북러 군사협력 강화와 불법 무기 이전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개막한 제68차 IAEA 총회는 20일까지 진행되며 한국이 첫날 의장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이 IAEA 총회 의장을 맡은 것은 1989년 제33차 총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IAEA는 각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준수하고 IAEA의 핵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철수한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이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한국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과 캐나다, 뉴질랜드가 공동 협력에 참여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정상은 17일 우리는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이 오커스의 각 회원국들과 긴밀한 양자 방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들 나라들과 오커스 필러2에 따른 첨단 역량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3국 안보동맹 오커스 출범 3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초 참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이미 발표했던 일본에 이어 이들 3개 나라와 추가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가 결성한 안보협의체입니다. 오커스는 현재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 1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양자 컴퓨팅과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 AI, 사이버 보안 등 8개 첨단 분야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필러 2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파트너 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호주 국방장관들은 지난 4월 3자 회의에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의 힘과 오커스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상호 방위 협력 관계를 인정해 필러2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외에 추가로 협력할 국가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도 같은 달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오커스의 필러2 확대 계획과 관련해 올해 안에 몇 가지 진전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면서도 협력국 추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have some criteria that we're looking at and we will be engaging countries, but we don't have a time frame. 다만 미국과 영국 등은 한국이 오커스 필러2 분야 추가 협력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월 한국 연합뉴스에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2의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국무부도 지난 5월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현재로서는 다른 추가 협의 대상 국가는 발표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번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오커스의 첨단 국방협력에 한국과 일본이 합류하도록 미국과 호주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 첨단 기술 협력이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에 따라 오커스 필러2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월 한국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오커스와의 협력에 열려 있으며 구체적 사항을 앞으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브루스 컬링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군사기술의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뿐 아니라 교류와 협력의 동맹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면서 특히 한국은 강력한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오커스 필러2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Very beneficial to bring our allies into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s well as potential co-development. 반면 중국 정부는 오커스 참여국 확대 논의가 진행되는데 우려를 나타내며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달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진영 대결 조장을 지지하지 않고 핵 확산 리스트 확대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관련 국가는 국제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영내와 세계 평화 및 안정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1990년대 러시아에서 도입한 대형 수송기를 공중 조기 경보기로 개조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영국 민간 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중 조기 경보기를 확보하는 데는 술적 도전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조셉 댐시 연구원은 북한이 1990년대 러시아에서 도입한 인류신 IL-76 항공기 3대 중 한 대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옮겨져 공중 조기 경보기로 개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댐시 연구원은 이날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지난 8일 순안국제공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주날개 바로 뒤 중앙에 2개의 수직 지지대가 드러났는데 이는 레이더돔을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8월 보안을 위한 울타리가 설치된 이후 후방 동체 하단에 수직 안정판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공기역학적 안정판은
대형 레이더 돔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대부분의 IL-76 공중조기 경보기 개조 항공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체는 지난해 말 공항 내 별도의 정비 구역으로 옮겨져 주변에 새로운 울타리가 설치됐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레이더 장착 지점은 가려져 있었는데 지난 8일 위성사진에서 2개의 수직 지지대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 울타리 안에 약 130제곱미터 크기의 새로운 대형 텐트 구조물이 나타났는데 이 텐트 안에 항공기에 장착할 레이더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댐시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옛 소련은 1970년대 IL-76을 개조해서 A-50 공중조기 경보기를 만들었고 러시아 시절인 2003년 A-50U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개조가 완료되면 북한은 처음으로 공중조기 경보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공중조기 경보기는 하늘에 떠있는 눈이라 불립니다. 하늘 높이 떠서 감시 레이더를 통해 적 항공기와 선박 등의 위치와 속도, 항로 등의 움직임을 탐지 분석해 이를 지휘부와 아군 전투기의 실시간 전달에 대응 공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산악지대가 많아 지상 기반 레이더만으로는 감시 정찰의 한계가 있는 한반도에서는 필수적인 역량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공중조기 경보기를 운용하려면 다른 전투기들과의 연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투가 벌어질 경우 공중조기 경보기가 상공에서 적 전투기의 움직임을 포착해 데이터 링크를 통해 자국 전투기에 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자국 전투기가 이동해 적 전투기를 격추하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댐시 연구원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당면한 잠재적 기술적 난관들 가운데 하나로 공중조기 경보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아군 전투기에 전달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기준으로 최신형인 미그 29 전투기조차 이런 데이터 링크 기능을 갖췄을지 의문이란 겁니다. 댐시 연구원은 북한이 당면한 기술적 난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절한 레이더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기존의 지상 기반 레이더 시스템을 개조하는 일도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공중조기 경보기에 사용할 적절한 레이더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자원을 갖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은 항공기 구조와 공기역학적으로 안전한 개조 작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공중급유 능력이 부족해 항속 시간이 제한적이라며 30년 된 이 비행기들의 비행 준비와 정비 주기도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공중조기 경보 역량은 제한적으로 몇 주 또는 몇 달간의 지속적인 감시보다는 특정 시기나 긴장 상황에서의 감시에 중점을 둘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공중조기 경보기를 운용하려면 실제 작전 중인 항공기와 출격 준비 중인 항공기, 정비 중인 항공기를 포함해 3대가 있어야 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중조기 경보기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매우 정교한 장비라서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국가만 보유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도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를 감안할 때 러시아가 북한 군사력 향상을 위해 이런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Airborne early warning platforms are, highly technical and, very sophisticated. Few countries have them in the world. 맥스웰 부대표는 또 북한이 설사 공중조기 경보기를 개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중조기 경보기는 아군 편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후방에서 적진을 감시해야 하는데 북한의 공군 전투기들은 노후에 공중조기 경보기를 엄호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공중조기 경보기 정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공중조기 경보기 정보가 유용하려면 적기의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격추할 전투기가 필요한데 북한은 그만한 역량을 갖춘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중조기 경보기는 북한이 적어도 한국의 F-16 전투기를 상대할 만한 현대적인 전투기를 확보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러시아가 실제로 공중조기 경보기 관련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고 있다면 조만간 더 발전된 전투기들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첨단 전투기 시설을 둘러본 것은 가까운 미래에
첨단 전투기 이전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So presumably, if Russia's really transferring this technology to North Korea, sooner or later they're going to start transferring more advanced.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하바롭스크주 콤스몰스크나 아무네이 항공기 공장을 방문해 러시아의 다목적 초음속 전투기 수호이-35와 스텔스 전투기 SU-57 등의 공정을 시찰하고 SU-35 시험 비행도 지켜봤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실제로 개조한 항공기를 3-4대 만들고 그에 맞는 첨단 전투기까지 갖춘다면 이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은 오늘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3에서 5년 후에 갖출 것들을 계획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작업은 그가 시작하려는 과정이 이러한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VOA 등의 이름을 딴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개설했다가 미국 법원에 적발됐습니다. 정부 관계자 등의 정보를 탈취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연계 사이버 범죄 조직 탈륨이 언론사 이름을 딴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사실이 미 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지난 9일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연계 해커인 탈륨 혹은 에메랄드 슬릿의 활동을 추적하는 법원 보고관은 5월 10일부터 최근 사이 어느 한 시점 북한 해커가 3개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새롭게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도메인은 미국 VOA 방송의 웹사이트 주소와 유사한 voanews.me와 일본 교도통신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는 교도뉴스.us 그리고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이름을 딴 temuco.xyz 등 3개입니다. 앞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12월 자사를 사칭한 웹사이트를 개설해 민감한 정보를 탈취한 혐의로 북한 연계 해킹그룹 탈륨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인물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당시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이들의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영구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재판부는 탈륨의 도메인뿐 아니라 이후 드러나게 될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임명한 법원 보고관이 매 120일마다 탈륨의 행위를 확인해 이를 재판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당시 판결 이후 8번째로 나온 것입니다. 법원 보고관은 이번 문건에서 지난 5월 10일 법원 보고관 보고서 7번 문건을 제출한 이후 시점, 피고는 이들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등록하거나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도메인은 피고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의 대상이라며 이들 3개의 도메인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해커 집단에 대한 이름 명명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연계 해커에는 진눈깨비를 뜻하는 슬릿이라는 이름이 공통으로 붙었습니다. 탈륨은 에메랄드가 추가된 에메랄드 슬릿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 보고관의 문건에는 기존 이름과 별도로 에메랄드 슬릿이라는 새 이름이 함께 명시됐습니다. 법원 보고관은 에메랄드 슬릿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메인 3개를 개설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이들 3개의 도메인과 에메랄드 슬릿의 연관성을 확인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에메랄드 슬릿이 여전히 활동 중인 사실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식 확인됐습니다. 과거 탈륨, 즉 에메랄드 슬릿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서비스나 UN 기구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정부 관계자와 대학, 싱크탱크, 인권단체 직원 등을 속였습니다.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밀번호 재설정 페이지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개설해 이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이후 이들의 계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탈취하는 식이었습니다. 또 유사 도메인을 이용해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해당 기관의 관계자를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미 싱크탱크 관계자는 BOA 기자를 사칭한 해커가 보낸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에메랄드 슬릿이 이번에 BOA 뉴스가 사용된 도메인을 만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BOA 기자들은 모두 voanews.com을 이메일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가는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연계 해커가 도메인에 대한 스푸핑, 즉 사칭 공격을 하려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would see in this situation is probably spoofing domains. So what we would go, they would go onto the VOA website
they'd look for, targeted. 이어 BOA 웹사이트에서 특정 기자, 특정 언론인을 찾아 그 기자인 척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려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커들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가 특정 인터넷 링크를 누르도록 만들어 멀웨어, 즉 악성 소프트웨어로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결국 원하는 정보를 탈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보안 및 기반시설 안보국과 연방수사국 FBI, 캐나다, 영국,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각국 사이버 보안센터와 경찰청 등은 지난 5월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합동 사이버 보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 같은 달 국무부와 FBI, 국가안보국은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가 언론인, 학자, 동아시아 전문가 등을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동으로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했었습니다. 북한의 해킹 수법이 계속 진화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주의보는 김숙희가 적어도 2012년부터 정찰총국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숙희의 주요 임무는 정책 분석가와 기타 전문가들로부터 훔친 데이터와 귀중한 지정학적 통찰력이 담긴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사이버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이 같은 지적에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독일은 최근 유엔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활동에 참여했던 자국 함정들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정보들을 수집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수행한 자국 해군 소속 바덴비르텐베르크 호위함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보급함이 유엔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공해상에서의 불법 환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이 두 함정의 최근 활동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들 두 함정들의 활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들을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활동과 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들은 요코스카 항에 있는 집행조정실에 보고됐다며 이곳에서 자료들이 수집되고 분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참여하는 집행조정실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 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요코스카 항에 미 제7함대 기함 블루리치 함에 마련된 다국적 해상 감시단입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독일의 이 같은 기여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와 대량 살상 무기 추가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도 몬테큐콜리 함도 독일 함정들의 이번 활동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 주변에서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since China and Russia no longer suppor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맥스웰 부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고 있고 유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의 제재 회피와 불법 행위들을 실질적으로 추적할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가 무기 확산 방지뿐 아니라 북한군과 정권을 지원할 제재 물품 수입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속적 압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외무성 대외정책실장명이 담화를 내고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유엔이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진단 장비 등 세계 보건기구가 시청한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의 우리 민족 서로 돕기에 대해선 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신청한 북한의 질병 통제 예방을 위한 실험실 장비 17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공개한 8월 29일자 서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물품은 세포 배양 장비인 CO2 인큐베이터 1대와 탈이온화 기계 1대, 벤치탑 원심 분리기 1대, 유전자 증폭기 1대 등 모두 57개로 구입 가격은 42,200여 달러입니다. WHO는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험실 장비 반입과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질병 진단 및 관리 제공을 위한 국립실험실 마련 목적으로 지난달 20일 제재위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제재위는 9일 만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WHO는 제재 면제 물품들은 북한의 중앙 및 도급 보건시설 실험실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재 면제 물품은 남포항, 신의주항으로 이송될 예정이지만 출발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물품 예정 이전 날짜는 내년 2월 1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재위는 이번 WHO의 제재 면제 기간을 12개월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WHO는 내년 8월 29일까지 북한의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전면 폐쇄한 북한이 지난해부터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제기구 등의 지원 물품 반입은 지연되고 있어 해당 제재 면제품이 언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이날 제재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 서로 돕기의 제재 면제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제재위는 지난달 22일자 서한을 공개하고 2019년 12월 2일 승인한 북한의 개풍 양묘장 지원 사업에 필요한 물품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오는 2025년 8월 2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가 장기화한 상황을 고려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CM이 이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것은 5번째입니다. 앞서 KCM은 지난 2019년 12월 2일 제재위로부터 황해남도와 황해북도 내 산림 복구와 인근 주민들의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양묘 온실, 양묘 기자재, 공사 장비 등 물품 152개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기한 내까지 물품을 반입하지 못하자 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을 크게 늘렸습니다. 추가 운항까지 나서며 하루 최대 3번이나 향했는데 최근 베이징 노선을 축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한시아 기자입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13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여객기 3대를 띄웠습니다. 항공기의 운항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 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이날 정기편인 JS271편에 더해 임시편인 JS371편과 471편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북한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 10분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JS371편과 471편을 추가로 편성하며 운항을 늘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정기편이 아닌 임시편을 띄울 땐 기존 정기 노선과 앞자리 숫자만 다른 편명을 붙입니다. 정기편인 JS271편은 오전 9시 10분경 평양을 출발해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 40분에 도착했으며 되돌아오는 JS272편은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해 오후 2시 10분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반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에는 1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임시편인 JS371편은 오후 12시 5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편명을 372로 바꿔 달고 오후 3시 21분 다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또 JS471편은 앞선 2개 항공편보다 이른 오전 10시 8분 현지에 도착해 오후 12시 평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북한은 사흘 뒤 월요일인 16일에도 블라디보스토크행 임시편을 운영했습니다. 정기편인 JS271편에 더해 JS471편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날 언론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여성 포럼 참석차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최외무상은 정기편을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합하면 고려항공은 지난 금요일과 이번 월요일 총 5개의 항공편을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9월 2일과 9일에도 임시편을 띄운 점까지 고려하면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항로가 매우 분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군사 부문을 넘어 정치와 경제 등 다른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16일 BOA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난 1년간 분명히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has clearly deepened, both in terms of. 이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에 석유 등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방북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도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조적으로 중국행 노선은 최근 운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고려항공이 최근 갱신한 항로 시간표를 분석해 북한이 매주 목요일 평양과 베이징을 왕복하던 JS251, 252편의 운항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베이징 향발 JS151, 152편과 함께 JS251, 252편을 운항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고려항공의 베이징행 항공편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운항하는 JS151편만 남게 됐습니다. 주 3회에서 2회로 베이징행 항공편 운항 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이로써 현재 고려항공의 최다 취항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고려항공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베이징이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 13일 BOA에 운항 관련 항공사의 결정은 수요에 따라 이뤄진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가 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These sort of decisions are driven by demand, and because you don't want to fly half-empty airplanes all the time. So I think the question is. 또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김정은이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편하게 느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각에선 북중 무역 규모가 하락하고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주북 중국 대사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북한과 중국 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중 사이의 여객기 운항 횟수까지 줄어들면서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고려항공은 투폴레프사의 Tu-204 항공기와 안토노프사가 만든 AN-148 등 약 1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로 실제 운항 가능한 항공기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부분은 제조된 지 4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됐습니다. 실제로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편을 3번이나 띄운 13일의 경우 고려항공은 45년 된 일루신사의 IL-62와 31년 된 Tu-204 기종을 투입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은 한국 사회 곳곳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추석을 맞은 북한의 풍경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7일은 한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한가위인데 추석이 되면 가장 붐비는 곳은 역시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꼽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14일부터 나흘간 추석 연휴인데요. 지난 나흘간 서울역을 비롯한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은 성묘와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북적였습니다. 서울역, 부산역, 강릉역, 동대구역 등 주요 기차역 대합실은 양손에 짐과 선물 꾸러미를 든 환한 표정의 기성객들과 이들을 맞이하며 반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또 한복을 입고 부모 손을 잡고 역으로 들어서는 아이들과 마중 나온 가족과 포옹하는 귀성객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기차역과 버스 대합실은 귀성객뿐만 아니라 역귀성을 하려는 인파까지 더해지면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네, 역귀성이라는 건 뭐죠? 역귀성은 지방에 있는 부모가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개 추석에는 서울이나 부산처럼 대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시골에 사는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교통이 막혀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해서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추석을 앞두고 미리 서울에 올라오는 것을
역기송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역기송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추석에는 아침에 햅쌀과 햇과일로 차례상을 마련해 제사를 지내고 또 조상의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곤 하죠. 그렇습니다. 대개 추석 차례상에는 송편, 나물, 고기구이, 김치, 과일, 술, 생선, 전등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는데요. 한국물가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인 가족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28만 원, 미화로 215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때보다 1.8% 오른 겁니다. 네, 한국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353만 원 정도니까 그 정도면은 아주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추석이 되면 가족을 태우고 차를 운전해 고향에 내려가는 아버지들의 고생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서울과 부산은 거리가 약 400km로 보통 운전해 가려면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한꺼번에 수십만 대의 차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막히는데요. 한국 언론에 따르면 17일 오후 12시 기준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10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평일보다 2배 정도 걸린 건데요. 또 서울과 광주는 5시간 30분, 서울과 대전은 3시간 5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현재 한국은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추석 때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나요? 한국 언론에 따르면 추석에 여기저기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의사들이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별다른 의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또 북한에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실향민들은 추석이 되면은 고향이 그리울 것도 같은데 이들은 추석을 어떻게 지내나요? 남한에 있는 실향민들은 17일 북한에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두 곳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는 실향민과 탈북자들이 통일을 기원하는 제1회 추석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실향민 대표 가수인 조영남과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이사장 등이 차례를 지냈고요. 이와 별도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도 합동 경모대회가 열려서 실향민들이 북녘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들을 떠올리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보냈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복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제 15사단을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송편 세트 1000개를 부대에 제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추석을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나눠봤는데 북한은 어떻게 추석 명절을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의 추석도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도 추석에 핵곡식으로 만든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합니다. 추석 음식으로는 핵곡식으로 만든 송편, 시루떡, 찰떡 등을 먹기도 하고요. 또 평양에서는 찹쌀가루 등을 반죽해 기름에 지진 노치를 먹기도 합니다. 또 개성에서는 추석 음식으로 닭고기 국물에 토란을 넣어 끓인 토란국을 먹기도 합니다. 또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등 민속놀이도 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추석에 고향에 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던데요. 네, 북한에서는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향에 가려면 통행 허가를 얻어야 하고 또 통행증을 얻는다 해도 교통편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또 북한에서는 추석을 하루만 쉰다죠? 네, 남한은 추석이 되면 나흘간 추석 연휴를 즐기는데요. 북한에는 추석 당일 하루만 쉽니다. 또 주민들은 조상묘에 앞서 김일성 주석 동상에 참배한 후 자신의 조상묘를 성묘하기도 합니다. 네, 올해는 북한에서 추석을 앞두고 수해가 발생해서 분위기가 어수선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말 압록강 일대 평안북도와 자강도 등에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해가 나자 한국 정부는 8월 1일 북한의 수해 지원 용의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제안을 거부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18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민생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고단하고 힘든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